안녕하세요. 승소를 위한 꿀팁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상간녀와 인연이 됐지만 이제는 좀 헤어져야 되는데 상간녀를 현명하게 정리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상간녀 만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뭐 실증나서 헤어지면 안 만나는 거 아닌가? 조용히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게 한 60% 정도? 약간 티격태격해. 그렇지만 원만하게 끝내. 그게 한 30%. 그런데 이 10%가 여기 아주 문제입니다. 문제. 아주 헤어지는데 애를 먹는 상간녀와 헤어짐이 원만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상간녀 중에 쉽게 헤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요. 상간녀 입장에서는 정말 내 남자로 생각을 한 거야. 나의 필생을 걸고 만난 거야. 그냥 가볍게 만난 남자 입장에서는 잘못 생각한 거죠. 상간녀 입장에서는 헤어지겠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남아서 집착을 보이게 되죠. 내가 아내를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 당신 아내는 정상이 아니다. 그 자리를 내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육체적 욕구 때문에 만났는데 내 인생, 사회적 지위가 흔들흔들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띄워내지? 이거 소문나면 어떡하지? 아내한테 알려지면 어떡하지? 막 새벽에 벨 누르고 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 예전에는 숨어서 만났는데 이제는 막 새벽에 전화 오고 문자 보내고, 아내가 그걸 보고 있다 이상하다. 새벽에 뭐가 자주 날라오지? 그야말로 가정이 이제 대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생긴 거죠. 해결이 안 돼. 안 떨어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하게 해야 될 게 피임을 꼭 하셔야 돼요. 피임을 안 하고 마구잡이로 만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꼭 헤어질 때 뭐가 나오냐면 임신했다. 실제는 헤어지는 건 괜찮았어.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임신했다고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는 거야. 근데 실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왜 몰라요? 이미 중절 수술을 또 했다는 거야. 그럼 또 몇 개월 후에 몸을 망쳤다 내가. 중절 수술을 해서 이제 일을 못한다. 돈 내놔라. 이렇게 끌려다니거든요. 허위로 임신을 핑계대고 들어오는 그런 상간녀들이 있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경고를 해야 돼요. 아내의 위임을 받으면 상간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간녀가.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서 좀 강한 경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정말 남자를 좋아하는 이 상간녀 집착, 찾아오고 연락하고, 그런 경우에 변호사가 이제 등장을 해요.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 그 다음에 협박, 공갈, 이런 행위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요. 한 번만 더 이런 행위가 들어온다면 바로 형사 조치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남자 가정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막 머물렀잖아요. 그때는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정현 변호사가 나타나는 거죠.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이 덜컥 나고 제정신을 찾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그 집착녀하고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도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남자가 아내에게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아내에게 얘기 안 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안 되나요? 몇 퍼센트의 사건은 안 돼, 그거는. 아내한테 얘기를 해, 솔직하게. 지금 난리가 났고 내 아내인 당신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끝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한 일주일은 냉랭한 아내의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남편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 집착을 해오는 여성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못하고 머리가 빠지고 병이 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남편이. 그걸 본 조강지처께서는 힘을 내죠. 저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자, 이제는 남편, 그 다음에 이정현 변호사, 그 다음에 아내가 세 명이 의논을 해서 그 집착하는 상간녀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사건마다 좀 다릅니다. 집착이 많은 상간녀는 결국 변호사가 나서야 된다. 이걸 혼자 해결하겠다고 끙끙 앓고 있으면 계속 끌려다니고 결국은 아내에게 알려지고 가정은 다 깨지고 집착녀는 집착녀대로 또 저쪽도 깨지고 나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깨지고 세 명 다 깨져버립니다. 세 명이 다 살 수 있는 방법. 이혼, 상간, 스토킹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을 해야 해결이 난다. 아무 피해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약간의 피해는 감수를 하고 빨리 선임하는 게 그나마 앞으로 올 폭풍을 막아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고요. 상간녀하고 헤어지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마음을 먹었어, 헤어지기로. 그랬으면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관계가 정상은 아니지 않냐, 이제 그만하자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면 얼추 해결이 돼요. 또 두 번째, 진지하면서도 단호해야 돼. 쉽게 헤어질 여자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좀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계속 집착하는 여성들이 있다고. 그럴수록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설령 사고가 좀 난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끌려다녀. 너무나 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조기에 투입하고, 말로써 헤어지는 게 가능하다 싶을 때는 진지하고 단호하게 잘 설득을 해서 빨리 헤어지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상간녀와 현명하게 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